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4월 30일 4월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1일 점심시간대쯤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0.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61.8% 자리에 걸리면서 높은 고용비용 지수 발표와 데일리 옵션 등의 영향으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여기 자리 보이시죠? 여기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 연결한 반등 61.8% 자리까지 온 뒤에 걸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23년 여름쯤에 보였던 조정장에서는 반등 반응이 764까지는 올라왔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등 76.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등에 76.4. 그래서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점부터 저점까지 764 가기 전에 618 자리에서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영향, 고용비용 지수가 1분기에 1.2% 상승, 전분기에 0.9% 상승했던 것 대비해 가지고 올랐고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또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에 F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거론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파월 의장은 지금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보일만 한데 그래도 아직 대선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접고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 긴장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뭐 계속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건가 대선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의문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도 금리 인하 전망이 이렇게 어두워짐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는 시중에 다시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방어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이제 대선 전에 대량 현금 살포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TGA 잔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최근인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무부의 지갑이 좀 빵빵해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건데 옐런 재무장관은 이제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뭐 인플레이션도 잡히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어떤 시장의 위험 요소가 생긴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뭐 지금 기사 올려놨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요약된 걸로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보시면 옐런 재무장관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에 2천억 달러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약 275조 8천억인데 우리 돈으로 2천억 달러가 공급될 수 있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부 일반 계좌 잔고 TGA 잔고는 4월 달에 이제 미국의 세금 납부 시즌이었습니다. 4월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서 9,293억 7,900만 달러로 지금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죠. 요 지점 여기 끝에 지금 갑자기 확 올랐던 시기. 그래서 이 여유 자금 자체를 국채 매입에 집중할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결국에는 당장 시장 방어는 될 수 있어도 인플레이션은 더 잡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제 청구서가 나올 것에 이제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재무부의 일반 계좌 잔고, TJ 잔고가 늘어나면 시중에는 그만큼 유동성이 축소된, 유동성이 말라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증시가 조금 안 좋기도 했죠. 그래서 요 상황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시장은 위의 내용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내용이죠. 오늘 2%도 빠지고 앞으로도 시장을 좀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되지만 이제 그 상황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바이든 친화적인 내용들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증시가 유지가 되어야지 지금 바이든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계속 시장은 방어할 의지도 있고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청구서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신경 써야 되겠고 자 최근에 이제 주요 일정들 밤사이에 세 가지 일정이 지나갔죠. 아마존, 슈마컴, AMD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1분기 매출이 1,433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예상치 1,425억 달러에 비해 소폭
상회하는 모습.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83달러 대비 0.98달러로 발표하면서 정규장은 한 3%대 빠졌지만 이후 시간에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뭐 거의 반등도 미미하네요. 그다음에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분기 매출이 38억 5천만 달러로 발표해서 예상치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요 자체의 실망감,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실망감이 보여지면서 정규장이 3.54% 하락 이후에 시간외에서 10%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는 1분기 매출 57억 4천만 달러인데 이게 예상치보다 조금 소폭 상회했죠. 주당 순이익도 0.61에서 0.62달러로 괜찮게 나왔는데 반응은 AMD의 또 반응은 정규장의 1% 정도 하락 이후에 시간에 7%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2% 빠진 상태에서도 또 추가적인 압박, 하락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선물은 0.3% 더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또 어떻게 또 밀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중요한 거는 중간에 새벽 3시에 FOMC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뒤집어 놓을지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다 라고 보여진다면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형태로 마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평이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루 내렸다가 하루 올라가서 팽팽하게 또 시작하는 5월 2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락했으니까 만약에 FOMC의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다 하면은 두 번 떨어지는 걸 우리는 감당을 해야겠죠. 예, 두 번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두 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침 출발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겠죠. 그것도 참조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 이런 일정들을 이용해서 우리 파생반에서도 뭐 양매수, 옵션 양매수를 하실 분들은 걸고 하시자. 어떤 거 수익금 담보를 어느 정도 걸고 다 일을 가고, 왜냐면 팽팽할 수 있으니까 일정이 하나는 하락 하나는 상승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냥 둘 다 프리가 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또 염두에 두면서 뭐 다일을 각오를 하시면서 하시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파생에서 사실 이런 일정이 이렇게 겹쳐 있고 또 우리 휴장일이 딱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해볼만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그만큼 걸고 하시자, 요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팅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조금만 베팅해서 해도 뭐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잘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제가 패스하시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패스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OMC 5월 2일 새벽 3시 30분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큰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퀄컴이 그거 이제 그 장 끝나고 미국장 끝나고 5시쯤에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기로 목요일에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날 이제 금융위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가 오후 2시에 있죠. 여기 보도 자료는 이미 다 완료가 됐을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2시 뭐 전에 시장에 이제 오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모습,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다 해석하기도 전에 이미 시장은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뭐 제로 소멸이 되든 실망감이 되든 기대에 부응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든 어쨌든 뭐 2시 전후로 해가지고 큰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을 같이 살피면서 끝까지 집중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실적 발표와 고용 보고서 비농 지표 발표가 이렇게 이번 주 끝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큰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5월 2일에 FOMC 결과 발표 일정과 위클리 옵션 만기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가 모두 겹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요거 내일이죠. 내일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풀어보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7년 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은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4월 30일, 4월 말일 국장은 선물 0.49% 상승 후에 야간 선물이 0.59%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29일에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밑에서 떨어졌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30일도 섹터는 좀 달랐지만 그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뭐 건설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LG엔솔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일부 종목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있고, 밸류업 기대감은 뭐 엄청나게 펌핑이 된 건 아닌데 그냥 어느 정도 붙들고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느낌으로 시장은 일단 장 초반에 올라섰죠. 그래서 야, 이거 오늘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뭐 풀량봉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경계감도 계속 잃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전략 라인 잡아드리고 전략을 올려드리는 것 있죠. 파생반에 정규방에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전강 후약 가능성 봐야 된다.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강 후약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하면서 보되 그쵸, 너무 무리하지 말자 해서 이 변수가 막판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끼어든 자가 한 명 또 있었죠. 그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그분이 또 나타났습니다. 367.5 콜옵션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시장에 많은 혼란을 줬는데 두 차례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두 차례나 들어오고 또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호가 하나를 또 뭐 보여드리자면은, 그 순간에 이제 367.5에 대한 건데 요렇게 호가 보면은 요런 식으로 대량 매수 매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100계약, 200계약 단위, 300계약, 많게는 400계약까지도 이렇게 호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대략적으로 한 호가에 이거 지금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 367.5 콜옵션은 일반적인 호가가 이렇게 한 틱당 10계약 이하로만 보통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4.0 정도 되는 가격은. 근데 이렇게 100개, 200개, 300개가 공급이 되면 당연히 LP들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요 물량을 어떻게 잡아먹고 거기다 체결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진짜 시장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호가 같이 우리 살펴봤었죠. 화요일 장 중에. 그래서 그분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한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작게 들어왔었죠. 처음에는 작게 들어왔다가 여기였나요? 요즘에 작게 들어왔다가 다 털리니까 또 반등을 하고 또 다시 들어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좀 주고, 여기였을 겁니다. 여기 그 사람 털리니까 다시 반등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조금 흔들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 떨구려고 이렇게 갔죠. 근데 다 떨구고 나서도 더 떨어졌던 거는, 이번에는 이제 다 떨어져 나갔지만 30억 정도 샀는데 30억 정도를 샀다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뱉어냈는데, 손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던 거는, 그동안은 올라왔었죠. 오늘은 FOMC 경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합쳐서 그런 거죠. 개인 콜 떨구기, 개인 콜옵션 털기 플러스 FOMC 경계감이 이렇게 작용을 한 오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했던 거는 이제 367.5 개인 콜이 30억 정도까지 들어온, 한 30억 조금 안 됐어요. 한 28억, 29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그 물량을 어떻게 털어내는지, 그 다음에 경계감, 이렇게 오늘 그날 어제 마감장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그걸 이제 활용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개인콜 뭐 다 끝나는 시점에서 살짝 받았다가 뭐 끊어내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이 618 자리를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상승장이 아니라 그냥 기본 반등장에 그친 거다. 그래서 요 자리를 넘지 못했다. 미국도 넘지 못했죠. 우리도 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전에는 좀 넘어갔었지만 결국에는 종가로 돌파 안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넘지 못했다. 그래서 기본 반등의 상단까지 찍은 거고요. 만약에 FOMC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시장에 또 추가 하락 요소가 생긴다면은 요게 단기 반등의 끝자락이 될 가능성도 생기겠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당장은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난 여름, 자, 요때 우리 8월에서 10월 사이에 보였던 그런 굴곡들의 움직임처럼, 여긴가요? 예,
여기처럼 하락했다가 반등 살짝 보여줬다 추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시장에 이제 부담되는 요소로 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수급은 외국인들의 4월 단기 과매도 이후에 반등만 주어지는 정도다. 그래서 반등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반등이 아니라 상승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갭 떠서 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갭 뜰 만한 환경이 되기가 쉽지는 않아졌죠. FOMC 때 정말 강하게 터닝을 해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은 이상 사실 갭이 뜨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게 또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여기 일단 정리된 거 보면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밸류업 기대감, 그다음에 오후장 개인 콜옵션 들어오면서 흔들렸죠. 그래서 FOMC 경계감에 윗꼬리 달며 마감했고 기술적으로는 종가상 피보나치 61.8% 저항으로 귀결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그날 전강 후약으로 진행을 했고 그렇게 이제 전략대로 또 그날 이제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매수세가 강했으니까 그걸 또 롱 포지션으로 또 활용하신 분도 같이 계셨죠. 그래서 그날 어제 또 파생반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수익 인증 내역들입니다. 뭐 많이 올려주셨는데 뭐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보시면 중사님이 가이드 잘 해주신 덕분에 오전 상승 후 반전을 기다리며 수익 봤다라고 하신 분, 그렇죠? 원래 해오던 매도 위주로 하면서 매수감을 익히고 있다. 도움 많이 된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460만 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가이드 해드리는 거죠. 제가 일단 가이드 안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내비게이션 가이드 뭐 이런 표현들 좋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매매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가이드 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월 변동성 장세 잘 살아남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6,100만원대 수익을 보셨네요. 이제 누적 수익 올려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에이스분 파생반 에이스 요거는 요걸로 볼까요? 이제 모아져 있는 걸로 보시면 우리 파생반 에이스분은 이번에 스윙 계좌에서 콜옵션 공략해가지고 어떻게 되셨나요? 1억 넘게 수익을 보셨죠. 1억 넘게 1억 1,200만원 실현에 총 손익 3천만원. 이분이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파생반에 들어오셨는데 한 그 사이에 수익이 한 20억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너무 뿌듯하고 너무 뿌듯하고 보람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 넘게 추가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해우리님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128만원 수익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780만원, 38만원, 94만원, 64만원, 460만원, 51만원, 220만원, 90만원, 32만원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더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감 쪽으로 외국인은 오늘 그날이죠. 화요일 선물에서 환매수를 이제 계속 늘리고 있고 신규 매수 물량은 이제 줄었다 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적어둔 건데 외국인들이 그날 화요일은 좀 단타를 좀 쳤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결국에는 샀다 팔았다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매수만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은 외국인이 단타 치다가 나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환매수는 환매수대로 했지만 단타 치다가 나간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단타 치다 나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게 단타를 쳤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상승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개인 콜옵션 큰형님은 오늘도 367.5 콜옵션에 두 차례 들어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고 결국 콜옵션 자체에는 소득 없이 손실로 나갔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이후 바로 FOMC 경계감이 커지면서 윗꼬리 달며 마감했다가 이제 오늘 그날 화요일에 이제 시장 정리 내용입니다. 종가에는 투신이 2천억 정도 보시면 신규 매도 주황색 바 보이시죠? 신규 매도를 하면서 끝이 났는데 최근에는 뭐 투신의 성적이 종가 웨팅 성적이 좋지 않죠. 평균적으로 확률이 한 80%가 됐던 1, 2월 대비 한 20%로 좀 줄어 있었는데 뭐 일단 지금까지로 보면은 투신의 신규 매도는 5월 1일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했네요. 그다음에 그날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에 대한 환매수로 매도를 축소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은 외국인이 5천억대 선물 매수 유지하면서 끝났고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축소했고 투신이 매도를
2천억 정도 하면서 끝났다라는 거. 그다음 마감 부분에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1383원까지 올랐던 것도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환율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전체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 월봉이 완성이 됐죠. 환율 월봉이 이 추세대의 상단 끝자락에서 약간 돌파한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5월봉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뭐 아니면 꺾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겠는데 추세를 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쌓인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달러 선물도 1381.4원으로 종료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폭을 좀 줄였는데 야간 선물은 1384.2원으로 마감하면서 좀 더 올랐습니다. 전일 일본 환개입 효과는 이제 하루에 그쳤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4월 하락 후 상승이 이제 반등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승세를 만들 것인가의 변곡 기로입니다. 그게 이제 61.8% 반등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길 넘어서면 상승세로 전환되는 거고 여기서 결국 막히면 그냥 반등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 수준이라는 건 또 다른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계해야 돼요. 저기를 올라타는지 못타는지 한 5월 만기까지 집중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변곡 기로에서 중대한 일정이 크게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방어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FOMC 결과가 나온 5월 2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보도자료 발표에 주목하면서 거친 시장 함께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5월 2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긴 날에 8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단톡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